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2주차는 아동 권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에서는 아동 권리의 역사랑, 그리고 아동 권리의 어떤 특성과 내용, 그리고 한국의 아동 권리 현황, 그리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에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졌고요. 아동 권리 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서양, 가까운 나라는 일본,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한국의 아동 권리 현황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국의 서양의 아동 권리에 대해서는 뭐 장하게 설명은 못할 것 같고요. 우선 그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 권리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재만 보고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내용이 너무 좀 딱딱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대략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 권리 역사를 보면은요, 이 정근대 사회랑 근대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근대 사회라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라든지 고대 중국 사회, 또 고대 중세 사회,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동 권리라는 개념이 이제 부재가 되었죠. 그리고 근대 산업은 이제 산업혁명과 아동을 보호하는 어떤 법제, 이 법제화의 시작이 된 시대가 이제 근대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산업혁명과 아동 노동의 이제 문제라든지, 또 아동 노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어떤 19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현대 와서는 아동 권리 개념의 확립과 어떤 국제적인 확산, 그래서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법적 강제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권리들이 나오죠. 자, 한번 페이지 보면서 제가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이 아동의 권리를 한번 보면은, 이 아동 권리는 아동 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됩니다. 아동 복지의 이제 이념적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아동 권리의 실현은 이 아동 복지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다라는 거죠. 아동 권리 실현. 그래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동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권리를 보면은 이 아동의 성장 발달과 관련해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어떤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동들을 단순히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이고 독립된 인격체, 이 독립된 인격체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아동 권리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아동들의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포함해서 우리 성인들이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들 자신의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 아동들 또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아동과 권리, 이 아동과 권리 이 부분은요, 이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1924년에 이 아동 권리에 관한 어떤 제네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이제 흔해서인데, 이 제네바 선언이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의 노동과 어떤 열악한 생활 환경 이런 것이 이제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아동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되고 이런 아동의 문제가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이제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924년에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제 제1차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어떤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고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책임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제네바 선언에서 아동에 대해서 어떤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떤 신념 이거와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게 제네바 선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근대 고대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미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동 권리의 개념이 부재가 되었죠. 그래서 아동을 소유물로 간주를 했습니다.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아동을 부모의 어떤 소유물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모나 어떤 국가의 재산으로 여겼다는 부분입니다. 아동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에 대한 어떤 부모의 어떤 절대적 권한이 인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자녀의 생사 여부, 이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그랬고요. 또 장애 아동이나 또 원하지 않는 아동 이런 것은 또 부모가 유기를 시키거나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동을 소유물로 간주한 어떤 로마 시대의 이야기고 또 참고로 중국 고대 중국 시대에는요. 이 중국은 유교 사상에 기반해서 이 아동을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이 순종해야 하는 부속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중심 구조 사회에서 이 아동들을요 노동력의 어떤 일부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개념이 굉장히 부재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나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이 중세 사회에서는 이 또 종교적 영향과 관계가 돼서 어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 개념이 이제 일부 등장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동이 어떤 교회나 어떤 수도원, 이 수도원의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또 일부 자선단체에서 고아를 돌보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도 했지만은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아동은 노동력의 일부로 활용되었다. 특히 그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노동에 동원되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아동 권리 개념에 부재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24년에 제네바 선언, 이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아동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국가 신념과 관계없이 아동은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네바 선언에서 채택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18, 19세기에서는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장, 탄광 이제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아동 노동이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투입되고 그래서 무려 16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탄광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근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동들은 어떤 공장 기계나 광산에서 위험한 작업을 맡았고요. 또 안전장치가 부족해서 빈번한 사고로 사망사고도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노동이 이 아동을 착취하다 보니까 노동력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이 아동들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악한 현실이 이제 점점 이제 사회적 현실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단체에서 이제 아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아동 노동을 규제하는 이제 법안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대표적인 법령이 이제 영국의 공장법, 그리고 미국의 페어 레이버 스탠다드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초등교육법, 이런 법들이 공장법, 초등교육법 이런 법들이 다 아동을 규제하는 이제 법안이 시초가 되죠. 예를 들어 영국의 공장법 이런 것은 9세 미만, 이 9세 미만 아동의 어떤 공장 노동을 금지한다. 9세 미만이면 굉장히 어린데 이런 아동들의 어떤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걸 금지한다라는 영국 공장법이 생겼고요. 그래서 9세에서 13세 아동, 9세에서 13세 아동의 어떤 노동 시간을 16시간에서 예를 들어 뭐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나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하루 8시간도 굉장한 건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시대에는 16시간 일하던 것을 영국의 공장법으로 인해서 9세에서 13세 아동의 노동 시간, 이것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바로 영국의 공장법이죠. 그리고 영국의 초등교육법, 이것은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초등교육을 이제 의무화하고, 또 미국의 페어 레이버 스탠다드법,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6세 미만, 이 16세 미만의 아동의 어떤 노동을 제한하겠다라는 법이죠. 그래서 근대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 이 영국의 공장법, 영국의 초등교육법, 미국의 스탠다드법, 이런 법으로 인해서 아동이 점점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 제네바 선언, 이건 역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굶주린 아동은 먹어야 하고,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잘못에 빠진 아동은 교화되어야 하며, 고아와 집이 없는 아동은 보호와 구제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재난 시에 가장 먼저 구조되어야 되고, 생계가 보장돼야 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널리 인류 동포를 위해 바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된다라고 1924년 제네바 선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제네바 선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1959년에 아동 권리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내용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 정치적 사상, 국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출신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동 권리 선언은요, 이 1924년에 제네바 선언, 이 제네바 선언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이 문제는 아동 권리 보장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또 제2차 세계대전을 또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전쟁 재발 방지라든지 또 평화 유지 및 어떤 국제 협력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엔이 창설이 되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유엔이 창설이 되는데 이 유엔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떤 인권, 이 인권의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동의 권리인 인권을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유엔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에 이렇게 1959년에 아동 권리 선언이 유엔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0조로 된 전문이고요. 그래서 세계 아동 권리 선언을 발표를 하고 이것은 이 아동들이 어떤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소유물이 아닌 어떤 권리를 가진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강조, 또 국적을 가질 권리, 또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 가장 중요한 또 교육을 받을 권리, 또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또 고용 이런 데에서 금지, 이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제네바 선언 여기에 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동들의 어떤 권리를 명시한 게 1959년에 유엔의 아동 권리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권리가 있다. 교육 및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의 애정,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되고 국가와 사회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구조되어야 될 권리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 이런 것이 그 제네바 선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네바 선언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창설한 아동권리 선언에 나와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 권리의 역사에서 또 보면 이제 어린이 권리 공약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이 어린이 권리 공약 이것은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 1923년 어린이날에 당일 기념식장에서 낭독되었던 어떤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 기초 조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권리 공약 3장 이제 이 내용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보시면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여유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이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해서 1923년에 어린이날 당일 기념식장에서 낭독되었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린이 권리 공약 3장을 이렇게 또 한번 실어봤습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한 아동 권리 운동 그것은 이제 시작이 세계적인 시작과 겨룰만큼 이제 빨랐지만은 문제는 그 위에 이제 계승이 미비해서 우리가 6.25 사회 6.25를 경험하고 또 경제 발전에 이제 치중하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아동에 대한 배려는 뒷전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또 사실이 있죠. 그래서 1957년 제정된 어린이 헌장, 이 어린이 헌장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이 그대로 이제 반영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도 아동 권리 실천이 뒤처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아동 보호에서 이제 아동 권리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24년에 그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 이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에서 국제연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이 바로 이제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이죠. 그래서 아동이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했었고, 또 그렇지만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제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을 할 때 아동도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1959년에 유엔 아동 권리 선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유엔이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아동 권리 선언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 권리 주체로 이제 인정을 한 부분,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또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유엔 아동 권리 선언에 이제 포함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 이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 효과가 좀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9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또 나옵니다. 이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이 돼서 아동 권리 어떤 법제화를 시도를 합니다. 법제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되면서 아동 권리는 이제 법적으로, 다행히 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것인데, 이것이 이제 법제화되는 부분이에요. 생존권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뭐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역량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주거 제공제, 이런 게 말을 하는 거고요. 발달권, 이것은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여가와 놀이를 즐길 권리,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발달권이 되죠. 그리고 보호권은 학대나 방임이나 또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보호권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참여권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 196개국이 이제 비준한 가장 강범위한 인권 협약이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제 이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 권리에서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이 또 나와 있죠. 이것을 보면은요,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은 이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서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은 이제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 없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또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 사람으로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이 어린이 현장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리고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부분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 속에 자라야 되고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는 그 유익한 놀이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되고 또 민주시민으로 자라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는 이제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 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어린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또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어린이는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지니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 없이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 책임이 막중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동 권리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